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홀수를 좀 입에 넣고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요. 일단 이제 아까 항목 중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2번 항목까지. 이제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고 이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대칭문 회로, 병행 위해선 고장 계산, 이 부분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병행 위해선 고장 계산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흐름만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풀어 쓰시려면 어렵고요. 왜냐면 하나도 하기 힘든데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보호 쪽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시간을 좀 할애를 적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해가지고 아까 그 나머지 부분부터 연결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부분을 보시면요. 예제 8-4에서는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락사고 났을 때 여긴 지락인지 단락인지 이것만 봐서는 지락이죠. 딱. 근데 어떤 건 두 개를 단락을 해가지고 그림을 나온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중성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회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임피던스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1A 쪽, 1B 쪽 해가지고 그걸 임피던스를 합산을 해 놓은 거죠. 1A 쪽. 여기 보시면 X, 1A는 2A는 같다. 그래가지고 A 쪽하고 B 쪽을 이제 본 거죠. 요걸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쪽을 A 쪽, 이쪽을 B 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는데 이쪽에 발전기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발전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중성점에 이쪽이 양쪽에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지만 되고요.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락전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에서 Z0, Z1, Z2분의 2에다가 3i 제로니까 3이 붙는다 해가지고 나머지 앞에서 계산됐던 임피던스를 넣어서 그 지점에 대한 전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려진데 아까는 일선 지락이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선간 단락이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발전기가 두 대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접지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 전달 임피던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T형이나 파형으로 계산을 했었죠. 사고가 났다는 건 사고 지점으로 뭔가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송전전력 P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그쪽에서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장이 나면 그 고장 지점에 뭐 등가 저항이 생기겠죠. 그걸 뭐 저희가 그 지점에서 뭐 아크 저항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저항 성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게 T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 부분 이제 Y죠. 결국은 이걸 대찰처럼 다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전달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간에 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 사고 지점까지 포함한 전달함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Y를 델타로 바꾸게 되면 이게 결국 델타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달함수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T형이 있고 파형이 있었을 때 파형을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 임피던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T형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 같은 경우 평야지역은 파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전체 임피던스가 다 고루 일정하니까. 하지만 파형 같은 경우는 왼쪽의 임피던스, 오른쪽 임피던스가 틀리죠. 그러면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산도 있지만 산 안에 흙도 있고 하니까 임피던스들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병렬로 계산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좀 복잡해지고 여기처럼 보시면 델타로 변환해서 임피던스를 구해서 계산한다. 임피던스를 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계산하시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망의 고장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장 계산은 아까 보시면은 이제 그 발전기 쪽에서 고장 났든 아니면 그 변압기 쪽에서 고장 났든 아니면 부하 측에서 고장이 났든 고장 전류 계산하는 그
고장 조건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장 계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인 송전선에는 발전기 변압기 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장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 지락 조건에 따라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제 지락 전류 값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변수들이 있으니까. 비접지 때에서는 지락 전류가 아무리 나와봐야 380mA밖에 안 나오게끔 GPT에 이제 CL을 달아서 지락 전류를 제어를 하고 있죠.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접지가 다이렉트로 돼 있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를 텐데 그 엄청나게 크게 흐르는 부분이 지락점의 저항에 따라서 지락 전류가 제한이 될 거고요. 저항 접지에서는 지락점의 저항 플러스 그 다음에 중성점 저항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제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틀려진다. 송전선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모터로 달아놓고 발전기 달아놓고 양쪽이 다 접지가 돼 있고 이 중간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났을 때 뭐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쪽도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들어오니까 병렬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나중에 회로를 그때는 이제 단위 용량을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응용이 된 문제들이고요. 여기서는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회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냐. 그럼 이 지점의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개의 단자, 하나, 둘, 3개를 뽑아낸다는 얘기죠. 결국은. 거기서 한 상만 지락이 나면은 한 상만 지락이 난 거고 두 상이 지락이 났다 그러면 두 상이 지락이 난 거니까 R상, S상, T상을 요 사고 난 지점에서 뽑아놓고 거기에 이제 고장 조건을 할당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개의 단자를 생각하고 인출선을 뽑아서 그 끝에 A, B, C를 만들고 점선과 같이 칸막이를 세워서 송전선로 측이 보이지 않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뒷부분은 난 모르겠는데 여기 고장 조건을 만들고 나서 이 뒷부분은 나중에 등가회로로 환산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계산하겠다. 이 고장 조건이 뭐냐. 처음에도 고장 조건, 그 다음 대칭좌표법으로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으로 이용해서 전압전류 계산했듯이 처음에 고장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제 병렬로 돼 있으니까 이 병렬로 옮긴 거죠. 이렇게 옮긴 거죠. 처음에 이 부분을 보지 않고 했는데 여기 저항 생기고 여기 저항 생기고 그 부분을 이제 또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등가 회로가 된다 라고 돼 있고요. 결국은 요쪽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출선을 뽑아놓은 거 가지고 보면은 1선 지락이 났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이제 지락 부분을 보면 되고 2선 지락이 났다 그러면 2선을 접지하면 되고 고장 조건을 볼 때 그 다음에 단락이 났다 그러면 BC상 또 3상 단락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점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그림상으로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IA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의 3배의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고장 조건 지정, 그 다음에 대칭미분 회로 구성,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 이용해서 나중에 원하는 전력 조류라든가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락 전류 계산에서도 이렇지만 전력 조류 계산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발전기 모선이냐 부하 모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기지량과 미지량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넣어가면서 빼고 빼면서 반복법에 의해가지고 뉴턴하스법에 의해가지고 가우스 자이델법에 의해가지고 패스트 디카폴드법에 의해가지고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거나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거나 반복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행렬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내용들을 보시면은 고장 조건을 지정한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 단자에서 고장 조건을 지정한다. 아까처럼 보는 부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칭문회로 구성한다. 영상, 정상, 역상회를 작성한다. 여러분들 제로, 원투로 이제 쓰시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원투 제로로 쓰시는 분이 있고 제로, 원투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로, 원투로 많이 쓰다 보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게 좀 낫고요. 여기서 이제 단락이라든가 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뭐 고장분 전압 전류만을 구할 경우는 부하 임피던스 무한대로 하고 정상 회로를 사용해서 뭐 계산을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류 계산에서. 결론은 임피던스를 이제 어떻게 등가 회로를 만드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뒤에 대칭분해로 해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컨셉에서 송전선을 이렇게 끄집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송전선에서 고장 났을 때. 그럼 대칭분해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느냐가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고장 발생 시에 발전기 쪽에서 가까운 쪽에 그 고장이 발생했을 때하고 먼 쪽에 고장 발생했을 때는 좀 틀려지겠죠. 이제 그게 부하가 걸려있을 때하고 무부하시 또 틀려지겠죠. 발전기 쪽을 보시면 나중에 무부하시, 부하시 그런 것들을 계산한 값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정도들 판단할 때 정상 상태, 그 다음 동태, 그 다음 과도 상태 이렇게 했듯이 고장 전류도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과도 상태의 고장 전류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고장 전류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장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눠 놉니다. 2분의 1 사이클 때 고장 전류, 5 사이클 때 고장 전류, 30 사이클 때 고장 전류. 그때 왜 틀려지냐면 발전기 과도 임피던스, 그 다음에 동태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정태 임피던스가 틀려집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 때 과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여기 뭐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로 해가지고 나눠 넣습니다. 차가도는 이게 땡땡이 두 개고 과도는 하나고 동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같은 건 계속 돈다고 그랬죠, 아까 삼상이. 삼상이 돌기 때문에 뭔가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더라. 파크라는 사람이 파크 변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발전기가 R상, S상, T상에 120도를 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니까 다이렉트, 직축하고 쿼드런트, 횡축으로 해가지고 D축하고 횡축으로 분해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임피던스가 D축하고 Q축이 다 나옵니다. 리액턴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차 발전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고장 전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차가도시의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그때 고장 전류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고장 전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액턴스 값이 20, 30, 1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차가도 때 20%, 그 다음에 과도 때 30%, 동기 때 100% 정도가 되니까 결국 뭐냐, 사고 전류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장도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데 그때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에 따라서 2분의 1 사이클, 5 사이클, 30 사이클로 나눠져 있고 이걸 스테이트 스테이트, 뭐 인터럽팅 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용어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시정수를 정의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시정수.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정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네이버에 이제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되나.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회로입니다. 이렇게 R이라는 회로가 있고 여기 전압이 걸려 있으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이렇게 저항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되겠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그럼 시정수가 뭐냐면 여기 최대 전격 전류가 올라가는 이 부분을 법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걸 시간으로 재가지고 요거에 보시면은 63.2%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을 시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수는 맞긴 맞는데 시정수라는 건 어떤 그 피크치가 되기 전에 63.2%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63.2%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시정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0.036이라는 건 여기 부분에 대한 그때 어떤 그 전류가 흐를 텐데, 과도 전류가 흐를 텐데, 그 과도 전류가 올라가는 그 지점에 63.2%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몇 초냐 이거죠. 여기는 차가도 과도 동기 때 어떤 그 기준 전류가 있을 텐데, 그 기준 전류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각각의 기준 전류의 시간입니다. 63.2%가 될 때까지 시간.
왜냐면 전류가 변동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전류가 차가도 크다가 과도 좀 줄어들다가 동기 줄어드는 그 큰 전류대가 있을 텐데 그 큰 전류의 각각의 63.2%란 얘기입니다. 리액턴스는 변압기의 리액턴스인데 아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서도 보시면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이 틀려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정상, 역상, 영상 부분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 왜냐면 케이블 같은 경우 영상 임피던스가 몇 배 정도 되죠? 3배 정도 되는데 이 뒤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교재에 뭐 일선지락 전류 계산할 때 뭐 1회선인 경우는 4배, 뭐 2회선인 경우는 7배 정도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차단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기는 변압기는 차가도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 같습니다. 케이블 같은 영상 임피던스가 한 3배 정도로 크고요. 여기 발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과도시로 계산할 때는 같이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변압기는 그냥 하나만 써져 있죠. 변압기 명판을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5% 써져 있죠. 근데 사실 거기 보면 R 플러스 JX 해가지고 R 값은 한 0.1이고 J 값은 한 4.9 해가지고 그 값이 그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0.1의 자성 플러스 4.9의 자성에 루트를 씌워서 5라는 값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R분의 XB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한 5%, 22,900은 한 5% 생각하시면 되고요. 1호사급 간다 그러면 이제 10%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에서 15% 사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4%에서 한 뭐 6% 사이. 그 정도 범위 내에 다 제작이 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표준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터빈 발전기건 뭐 돌극 발전기건 Z1은 90%, Z2는 30%, Z0는 10%를 가정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 임피던스를 취하게 되면은 Z1하고 Z2는 30%가 된다. 이건 거의 같죠. 근데 Z0는 1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아까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은데 발전기 같은 얘 값이 작은 겁니다, 지금.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얘 값이 큰 거고요. 커지니까 지락전류 값이 또 틀려지겠죠.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다 같습니다. 30%로. 그 내용도 보시면은 변압기는 회전기기가 아니므로 정상, 역상 임피던스 같다. 그러니까 회전기인 경우는 정상하고 역상이 틀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발전기냐 아니면은 그 케이블이냐 이런 부분, 모터냐에 따라서 각각 값은 또 틀려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임피던스도 누설 임피던스 대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정상 임피던스하고 같다고 보아도 된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변압기의 임피던스란 정상, 역상, 영상 모두 한 가지 값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나머지 내용은 큰 부분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대칭분 회로를 보셔야지만 됩니다. 영상, 정상, 역상 회로를 이제 풀어서 아까처럼 요 지점에 있다라고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 등가 회로를 보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뭐 일선지락 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건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회로에 대한 설명 저번에 드렸죠.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지만 됩니다. 얘 그림하고 이 원래 그림하고 똑같은데 여기다 써지는 수치들이 틀려집니다. 이걸 이제 그 등가회로 한 부분. 얘 그림이나 똑같죠. 얘하고 얘 부분에 보시면은 뭐가 이제 바뀌어지느냐.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죠.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RDA가 이렇게 들어왔죠. TR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선로가 들어왔죠. 여기도 TR이 있으니까 TR이 있고, TA0라는 부분은, A0라는 부분은
여기가 제로 부분이니까 요쪽쯤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고요. 그 결과가 뭐냐? 지락일 때는 이 부분은 연결이 안 된다. 여기 없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똑같이 보면은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제로를 쓴 건 영상이기 때문에 제로를 쓴 거고요. 여긴 정상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수치를 쓴 거고, 역상일 때는 2라는 수치를 쓴 것 뿐입니다. 이게 제로가 뭐예요? 원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요즘 나오는 노래처럼. 자세히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 괜히 그런 거에 목숨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ZG1. 어떻게 돼 있죠? 발전기 부분 들어갔죠? 여기. ZTA 여기 들어갔죠. ZL1 여기 들어갔죠. 요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상 성분에서는 이쪽에 발전기 쪽을 고려하지 않구나. 왜? 영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회로가 그쪽은 보지 않는구나. 또 정상이나 역상인 부분에서는 얘 부분은 또 보지 않는구나. 평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이 등가를 그릴 때 보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부터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영상 회로를 보시면은 영상 회로로 되어 있는 여기 지락 전류는 3I0라고 되어 있죠. V0는. 그러니까 3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게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흐를 때는 실제로 I0만 흐르기 때문에 여기 중성점에는 이 3I0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다 3배를 해줍니다. 3배를. 그래서 저항이 3배로 변환이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BC를 일괄하고 이걸 일괄했죠. 대지와의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 단상 전원을 집어넣는다. 영상일 때는. 근데 정상이나 역상을 가면 삼상 전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단상교류를 흘려준데 그 단상교류가 흘러가는 범위가 영상 회로다. 읽어보면 영상전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접속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의 내부를 순환해서 흐를 뿐 외부로는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그러면은 여기에 Y에 접지가 돼 있다. 그럼 여기 연결됩니다. 그럼 발전기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변압기가 델타 Y였을 때는 영상 회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Y에 둘 다 접지가 돼 있으면 발전기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병렬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직렬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보셔야죠. 이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끊어진 것 뿐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영상회로에는 발전기라든가 부하의 정수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하고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변압기의 임피던스 ZT까지로만 구성된다. 중성점의 접지장에는 한 상의 영상전류, 왜 단상이 흘러가니까 실질은 지락은 3I0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단상분의 영상전류를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저항값을 3배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락전류이 3배의 I0가 흘러가는 것처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한 배밖에 안 흘러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거꾸로 저항을 3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EA인데 3배의 REA로 바뀐 거죠. 나머지 ZTA는 ZTA이고요. 얘는 ZTA0라는 건 여기에 선로 부분입니다. 선로. 근데 0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게 A상, B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로 되어 있죠.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지락고장 시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다? 지락고장 시에는 선로의 인덕턴스로서 지금 케이블이랍니다. 선로는 인덕턴스를 사용하는데 작용 인덕턴스가 아니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몇 배? 작용 인덕턴스, 정상 인덕턴스의 4배.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3.5배 정도 나옵니다. 이해선에서는 3.5배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7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4배라는 게 그냥 약 3.5배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4배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이해선일 땐 약 7배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병렬로 됐으니까 그걸 병렬로 된다. 전류값은 양쪽으로 지금 흘러준다. 이런 내용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대칭분해로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 그림을 각각 영상, 정상, 역상 부분을 다 그림을 그려주고 그거에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리려면 한 2페이지 정도 그려지겠죠.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왜냐면 정상회로를 그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등가를 그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해주니까 그림 6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최소 7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처음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해주셔야 되니까. 정상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상회전 방향인 정상인 삼상 평형전압을 인가를 해서 그럼 평형된 교류를 흘려준다. 그래서 어떤 교류냐? I1, A자승 I1, AI1. 요거는 벡터합이 1 플러스 A자승 A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정상 상회전 방향인 각각의 평형 교류를 흘려줬을 때 그 평형 삼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가 정상 회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상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삼상 교류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중성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는 R2를 3R2로 해줬는데 얘는 영상회로 부분에서는 중성점의 접시장은 아예 빼버렸죠. R2 자체를.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똑같이 정상에서는 다 연결이 된다고요. 변압기는 정상, 역상은 다 연결이 됩니다. 결선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게 결선에 상관하는 건 바로 영상 성분이라는 얘기죠. 델타 Y였을 때는 영상 성분은 끊어집니다. 등가회로도 이거 그리는 방법이,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시험에 나오지는 잘 않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여기 부분만 빠진다. 그래서 ZG1이 나오고, 요 ZTA가 나오고, 요 선로 부분이 나온다. 요때 들어가는 부분이 1회선일 때는, 영상 부분일 때는 3.5배가 들어가지만 정상일 때는 작용 인덕터스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 양쪽이 또 병렬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역상도 똑같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 상회전 방향이 역상인 부분.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한 가지 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고장전류의 순시값 계산할 때는. 순시라는 건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튄다고 그랬죠, 순시는. 한시라는 건 한정적으로 된다고 했고요. 그때 과도 임피던스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Z1이나 Z2로 둬도 별 지장이 없다. 시점에서 1선 지락 사고 났을 때 얘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와야지 10점짜리는 안 나오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주어진 조건이 영상 임피던스는 Z1의 4배라고 돼 있죠.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하기 편하게. 나머지 퍼센트 임피던스 줬죠. 근데 여기는 오음값으로 주어졌죠. 그럼 오음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오음값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딱 보시면 이 시점에서 일어났을 때 여기 동기저상기니까 뭔가 발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영상 성분은 안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끊어질 거라는 얘기죠. 여기도 영상 성분은 여기서 끊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부분에 대한 회로는 여기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정상 부분은 이거 다 본다. 근데 뭐라고요? 이 400옴하고 이 400옴은 보지 않는다. 앞에서 배우셨던 걸 이제 계산상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니까, 여기는 병렬로 좀 회로가 될 거고, 또 고장점에서 또 병렬로 또 되죠. 그걸 이제 나중에 T형으로, 파형으로 바뀌었다가, 뭐 Y를 델타로 바꿨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컨셉은 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거는 각각의 회로 상태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200kg고 얘는 100kg네요. 또 케이블 길이도 틀려지네.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다 뭐 2P, 여기가 전체 송전 전력은 2P인데 가운데서 사고 났다. 그건 뭐냐, 여기도 P고 여기도 P라는 얘기죠. 200kg를 주어지는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 100kg, 100kg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200kg, 100kg 이제 틀리게 만들어 놨던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산분에 PZ였습니다. 근데 이 Z로 놔두니까 10kV 자성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10kV 자승이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40%짜리니까 그게 올라가겠죠. P가 얼마입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P가 100MV라고 했죠. 여기 100MV. 요거 100MV.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지점,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얘 임피던스 이렇게 환산해 주려고 4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94.9. 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얘는 400ohm이니까 임피던스가 그대로 있고요. 요 200kg에 대한 임피던스를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200kg를 넣은 거죠. ZM은 얼마라고 그랬고, 아까 선로의 임피던스는 몇 배라고요? 이거의 4배라고 그러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4배 나오는 부분 또 있을 겁니다, 뒤에. 그럼 이렇게 다 계산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환산할 때는, 삼권선 변압기를 이제 환산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겠죠. 그때는 뭐였죠? 2분의 그 P성분이 들어간 거에다가 P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걸 빼주면 됐죠? XP는 뭐죠? XPS 플러스, XPT 플러스, 마이너스 XST죠? XST가 얼마입니까? 이게 8.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2로 나누면 5.8이고, 5.8이 13.8이 되는지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까 P, 100MV였으니까, 100 곱하기, 요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수식을. 10의 3승. 요 수식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갖다 쓰는데 뭐라고요? 얘가 5.8%라고요. 5.8% 곱하기 10 곱하기 10kV 자승이니까 얘가 154죠? 154에 자승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3.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13.8을 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셨죠? 라고 저희 얘기해야죠. 이걸 알고 나면 여기서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 정도. 예.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틀려지는 부분이 아까처럼 이제 부하에 대해서 P-JQ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만 하나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상권선 변압기라고요. 아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상권선 변압기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세 개가 있겠죠? 여기서 상권선 변압기니까 여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서드 부분이 있고 R 플러스 JX 있었고 여기 부분이 있었고 아까 그 부분이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변압기입니다. 상권선 변압기. 이게 동기조상기고 이게 그 옆에 케이블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죠. 이걸 또 영상회로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죠. 여기 부분이. 여기 날아가죠. 여기도 뭔가 날아가죠. 이쪽에 발전기 쪽이 날아가죠. 여기가 여기도 이제 여기 부분 날아가고 여기서 끊겼으니까 요게 날아가고 여기까지만 연결되네. 요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뭐다? 이런 3배의 중성적 저항이 연결이 됐다. 이런 정도. 요 그림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림하고 매칭해서 보면 안 헷갈리는데 이게 여러분 조금 더 하시다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병렬이니까 이제 위아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산값이 또 복잡해지죠. Z0B 요거는 3배에 400이고 요게 이제 4배가 들어가는 거죠. 요게 4배. 아까 요게 4배. 왜냐면 이게 바로 영상성분이니까요. 영상성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지락전류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인데 거기다 3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선지락 고정전류인데 그거를 영상전류로서 환산할 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환산해야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값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장 접지 계통에서는 자유의 분류가 거의 같다. 근데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고장 전류가 크지만 자유의 분류는 거의 거리에 반비를 하고 있다. 지락이 나서 뭔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임피던스에 따라서 반비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200kg고 여기 100kg면 그 200kg만큼의 임피던스 때문에 뭔가 좀 지락 전류가 좀 적게 흐를 거고 여기는 100kg만큼이니까 얘는 한 2배, 얘는 1배 정도의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체를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중성점에 이제 L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L 부분이. 그래서 기존에 다른 송배전공학에 나왔던 것처럼 L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 부분이 어떻게 된다? 3배가 돼야 된다. 여기 중성점 L 리액턴스가 15% 아닙니까? 15%에 3배 됐지 않습니까? 분가회로 가서 보시면 이게 15%에 3배 됐다. 요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이제 45%가 되고. 정상회로서는 45%가 없어야 되겠죠? 없어지니까. 정상회로하고 영상회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3상회로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단상이기 때문에 여기 접지를 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죠. 대지니까.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회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회로의 개념은